오늘은 이제 우리 퓨리의 변환을 끝내고 왔죠. 퓨리의 변환을 끝내고 왔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이랑 세그멘테이션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차피 인공지능 학과인데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딱 K민즈 하나만 가지고 왔고, 그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그거 구현해보는 게 오늘 할 일이고, 어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좀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링 내지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도착은 그래프 컷까지 가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노멀라이즈드 컷, 그래프 컷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아, 근데 좀 사설이지만 그냥 오늘 되게 비 와서 그런가? 좀 되게 다운이 되네요. 어제 밤부터 그냥 되게 다운이 됩니다. 요새 그냥 고민하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4월이 되니까 이번 학기가 그냥 유난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기여서 그냥 좀 되게 우울하네요 오늘. 여러분들 다 대학원생일 텐데, 저는 대학원생들 특히 이제 이제는 없지만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아는 학부 후배들, 그냥 후배들, 아는 사람들이 대학원 고민한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얘기해 주긴 했는데, 사실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 대학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학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그렇게 막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대학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나이도 좀 먹고 하면은 이제 몸도 옛날 같지 않아지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되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석사과정 내지는 박사과정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대학원생일 텐데 스트레스 관리 잘 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되게 힘들 때도 많았는데,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운동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항상 뭐라도 하나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어서 대학원 때부터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은 되게 내가 몸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땀도 한번 흘리고, 또 대학원 생활이 되게 불규칙해지기가 되게 쉽고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한데, 그래서 막 밥도 거르고 대충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적어도 운동을 나가려고 하면은 좀 시간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덕분에 되게 좀 딱 생활의 기초도 잡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좋았어서 대학원생들한테 운동을 정말 추천을 합니다. 운동은 꼭 하세요. 시간을 내서 하세요. 시간 날 때 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 운동은 시간을 꼭 내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여러분들 보고 너 대학원생인데 운동할 시간이 있어? 이러면서 운동한다고 꼽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운동한다고 꼽주는 사람 중에 여러분 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운동을 좀 못 가고 있는데, 오늘은 비록 바쁘지만 오랜만에 좀 시간을 내서 운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오늘. 하여튼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학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연구가 얼마나 중요해봤자 까짓 거 때려치면 그만이거든요. 대학원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뭐 막 이것 때문에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봤자 안 하면 그만이에요. 뭐 그냥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 필요 있어요? 뭐 그냥 때려치고 아니면 뭐 나중에 다시 하든가.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잃기 전에 연구와 학위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때려치세요 그냥. 네, 때려치면 됩니다. 까짓 거. 건강과 행복이 중요하지 학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클러스터링 어느 정도 안다고는 생각할게요. 클러스터링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클러스터링 결국에는 끼리끼리 모여라잖아요. 끼리끼리 모여라. 그 결국에는 뭐 데이터라는 게 여러 가지 샘플들이 벡터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은 벡터가 뭐 2차원만 예를 들어 봅시다. 2차원의 벡터 공간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뭐 여기에 요렇게 점들이 모여 있고 또 여기에 요렇게 점들이 모여 있고 한데, 사실은 제가 지금 비록 색깔로 구분을 했지만 벡터들은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냥 다 똑같은 벡터고 그냥 뭐 벡터가 한 15개 20개 모여 있다 쳐요. 그래서 그거를 2차원 공간에다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더니 좌표 평면 위에서 좀 그룹이 보여. 여기 모여있는 애들이 이렇게 보여. 비록 각각의 벡터들은 누구랑 누구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두 벡터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벡터들끼리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은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여요. 끼리끼리 모여라 라고 하면은 마치 두 그룹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클러스터링이죠. 그게 클러스터링이고,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게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묶음. 저는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약간 우주 덕후거든요. 우주 덕후. 근데 우주에 보면은 우주라는 공간이 정말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심지어는 별이라는 엄청 큰 그런 어떤 천체도 별끼리 모이잖아요. 별도 사실 그냥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별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천체도 있고, 또 별이 모여 있는 그게 또 모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점점 더 큰 단위로 묶이던데, 그럴 때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쓰죠. 뭐 성단이 됐든 성운이 됐든 간에 여러 개가 하나로 묶이면 묶일 때마다 클러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서버가 그냥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의 묶음이 하나로 묶여서 존재하면은 클러스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어딘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들을 끼리끼리 묶어라 라고 하면은 클러스터링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unsupervised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따로 정답이나 레이블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블 없이도 그냥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하냐만 가지고 끼리끼리 묶어버리는 게 되니까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인 unsupervised 러닝입니다. 어쨌든 그게 클러스터링이고,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컬러 이미지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렇게 채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x 200짜리 이미지가 있다 쳐요. 그러면은 100x 200짜리 이 그 컬러 채널이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채널, 초록색 채널, 파란색 채널 해가지고 행렬 3개 내지는 3차원 텐서로 표현이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픽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격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한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RGB 값이 들어있는 3차원 벡터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컬러. 지금 여기 요 자리, 요 픽셀의 요 자리를 나타내는 컬러 값 3개가 들어있으니까 요 한 픽셀에 해당이 되는 벡터, 3차원 벡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색깔을 나타내는 벡터 하나. 그게 몇 개가 있다? 100x 200개가 있다. 원래 보통은 행렬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3차원 벡터가 2만 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컬러를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2만 개의 벡터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픽셀에서의 색깔을 담당을 하는, 내지는 심지어는 여기에 공간 정보까지 담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각각 x, y축이라고 한다면 x, y, r, g, b가 들어있는 5차원 벡터가 될 수도 있죠. 그 지금 내 픽셀 위치까지 뭐 몇 행 몇 열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하면은 5차원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2만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클러스터링을, 이미지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이런 벡터 또는 이런 벡터에다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슷한 색깔끼리 묶을 수가 있겠죠. 비슷한 색깔끼리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색깔이 비슷한 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버리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나오냐? 예를 들면은 세그멘테이션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구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뭐 이렇게 구역이 나뉘지는 않겠지만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미지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뭐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얘를 구역을 나누는 거죠. 차체에 해당이 되는 구역, 바퀴에 해당이 되는 구역, 뭐 또 뭐 배경에 해당이 되는 구역,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각각의 세그먼트로 나누는 거죠. 이미지를 조각조각 파티션을 내 가지고 그 각각의 세그먼트, 각각의 구역들로 구분을 하는 거죠.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하면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지겠죠. 클러스터링을 해서 비슷한 색깔끼리 묶으면은 이미지를 같은 색깔로 묶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다? 클러스터링 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걸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거, 백그라운드 그 배경 제거하는 거. 이미지가 있을 때 요즘에 이제 그거 되잖아요. 아이폰에서 이거 자동으로 되잖아요. 오브젝트만 딱 눕기 따는 거가 이제 되잖아요. 배경은 날려버리고 딱 그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딸 때, 그럼 배경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해서 날려버리면은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부분만 딱 추출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클러스터링 같은 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이미지를 압축을 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를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컬러 이미지는 그 픽셀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으로 봐서 그 픽셀 하나하나 위치에 있는 컬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색깔을 딱 몇 개로 추려요. 뭐 4개, 8개, 16개 그런 식으로 색깔을 추려내면은, 그러면은 하나의 픽셀 하나에서 원래는 뭐 적어도 8비트라 치면은 RGB 값을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픽셀 하나 표현하는데 24비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색깔을 그냥 뭐 8개로만 표현해. 색깔 8개 색깔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3비트면 되잖아요. 그쵸? 8개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인지 그냥 클래스를 나누면은, 그렇게 하면은 비록 색상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잃어버릴 수는 있겠죠. 디테일한 건 날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표적인 색깔만 가지고 모든 픽셀을 표현을 해버리면은 되게 적은 양의 정보만 가지고도 이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거 압축할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나 세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클러스터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머신러닝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머신러닝에서 배우는 방법들을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 3차원 텐서, 행렬 3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냥 다 일일이 떼가지고 벡터로 바꾸면 돼요. 그럼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수행하면은 그냥 땡이잖아요. 그 결과를 다시 이미지로 변환해 오면은 그게 그냥 이미지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터러티브하게 오늘 다루게 되는 K민즈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거, 민시프트 같은 거, 그런 거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주로 하게 되는 노멀라이즈드 컷, 그래프 컷 같은 좀 이제
이 이미지 자체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단위에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전체 이미지 그래프를 뭐 여러 개의 서브 그래프로 나누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잘라낼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터러티브 메소드 중에 하나, K민즈 클러스터링, 요거 하나만 그냥 맛배기로 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좀 간단하니까 클러스터링을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그냥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요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픽셀 하나에 사실은 RGB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3차원 벡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여기 3차원 공간에다 표현을 했어요. R 값, G 값, B 값. 그러니까 점 하나가 픽셀 하나죠, 사실. 여기 찍혀 있는 점 하나가 저기 이미지 상의 어디 위치에 찍혀 있는 점 픽셀 위치에서의 RGB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모든 픽셀을 여기다가 이제 스캐터 3 딱 쭉 뿌려본 거죠. 쭉 뿌려본 거고, 그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총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클러스터로 나눴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들이 지금 되게 그냥 연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딱 6개만 추려낸 거죠. 이거를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서 딱 6개의 그룹으로만 나누고, 아마도 각각의 그룹에 대표되는 색깔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여기 이 스캐터 플롯 자체에는 색깔이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3차원 벡터니까 점으로만 찍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클러스터 안에서,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 그러면은 이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색깔을 하나 뽑을 수 있잖아요. 평균 같은 거 내면은. 그래서 그 평균색으로 통일을 시킨 거죠. 같은 클러스터는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붉은색끼리 아무래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면서 그거에 대한 대표 색깔로 이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런 뭐 피망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그 대표되는 색깔로 추려졌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딱 6개의 색깔만 쓴 거죠. 그러니까 6개의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픽셀에서 1, 2, 3, 4, 5, 6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렇게 클러스터링 된 그 색깔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 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 보죠.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셜한 정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오로지 뭐만 가지고 했냐면은 3차원의 RGB 값,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이미지 픽셀 위치상으로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컬러에 대한 유사성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만 비슷하면 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컬러 정보에다가 위치 정보, 이제 몇 행 몇 열에 있냐, 그것까지 다 어그멘트를 해가지고 얘를 5차원에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도 빨간색, 피망이 빨간색이 있고 여기도 빨간색이 있지만 아마도 요 값은 비슷하겠죠. 근데 요게 다르죠. 요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픽셀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행했던 클러스터링이랑은 다르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다른 클러스터로 묶인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정보, 픽셀의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색깔만 비슷하다고 같이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치만 비슷하다고 같은 클러스터로 묶이는 게 아니라 색깔도 비슷하고 얼추 근접해 있고 그 정보를 한 번에 5차원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모든 정보가 다 비슷한 경우에만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하나의 색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냥 거리 측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뭐 충분히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색깔이 비슷하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강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냥 여기
이 통합된 차원에서 통합된 벡터 스페이스에서 클러스터링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꼭 이것만 보겠다도 아니고 꼭 저것만 보겠다도 아니고 그냥 거리라는 거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거를 이제 예제, 파이썬 예제를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죠. K-민즈 클러스터링은 사실 되게 기본적이죠. 기본적이고 뭐 확률이나 이런 거 전혀 끌고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거리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만 잘 이해하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은 이미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좀 더 간단한 그림으로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우리가 2차원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점들이 있어요. 요렇게 점이 몇 개냐? 8개, 11개가 있다고 해요. 샘플이 11개가 주어져 있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건데 2차원이에요. 2차원. K-민즈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2개만 할 걸 그랬나? 3개 다 할게요. 여기 하나 찍어볼까? 여기를 뮤1이라고 하고 여기를 뮤2라고 하고 여기를 뮤3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들을 각각 뭐 x1, x2부터 해가지고 x11까지 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뭘 해요? 예를 들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 첫 번째 샘플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거리를 재요? 이 뮤라고 표현을 해놓은 평균 내지는 뭐 민 아니면 센트로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평균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3개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3개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x1이라는 샘플부터 빨간색 뮤1까지의 거리, 파란색 뮤2까지의 거리, 초록색 뮤3까지의 거리가 아마 착착착 계산이 될 거예요. 그 중에 뭘로 선택을 해요? 제일 짧은 거. 요게 지금 제일 짧겠죠. 제일 짧은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는 일단 여기 있긴 여기 있는데 이 뮤1에 속한다고 일단 판단을 합시다.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도 거리를 3개 계산한 다음에 제일 짧은 거라고 하면은 뮤1까지 제일 가깝죠. 요것도 뮤1까지가 제일 가까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뮤2, 그러니까 3개 중에 센트로이드 3개 중에서 뭐하고 제일 가까워? 라고 물어보면은 뮤2가 제일 가까운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뮤3하고 제일 가까운 애들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해요? 이번에는 얘를 업데이트를 하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요? 빨간색으로 결정이 난 애들끼리 평균을 새롭게 내요. 산술 평균을 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바뀌겠죠. 저기 4개 점에 어떤 무게중심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판별이 된 애들끼리 평균을 내서 이렇게 파란색의 평균이라고 새로 하고 또 초록색끼리 평균을 내서 뮤3의 새로운 위치로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 한 바퀴 돌아간 거죠. 한 바퀴. 이렇게 하면은 K-민즈 알고리즘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한 바퀴.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돌리는 게 우리가 K-민즈 알고리즘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센트로이드가 있을 때, 그러니까 xn과 뭐 예를 들면은 뮤 k가 주어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뮤 1, 2, 3가 주어졌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뭘 했어요? 거리를 계산하죠.
뭐하고 뭐의 거리죠? 샘플하고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찾아요? 어느 클러스터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센트로이드에 제일 가까운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검은색 점이었, 그냥 레이블이 안 달려있는 점이었지만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내렸잖아요. 얘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빨간색이랑 제일 가까워 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얘는 파란색.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죠. 그거를 가지고 뭘 해요? 얘를 업데이트하죠. 산술 평균을 내서. 그럼 빨간색 스티커끼리 평균을 새로 내서 뮤123를 업데이트하죠. 그럼 뮤123가 업데이트 됐어. 그러면 다시 스티커를 떼요. 스티커를 다 뗍니다. 스티커를 다 떼고 스티커를 다시 붙입니다. 새로 뮤123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스티커를 다시 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붙겠죠. 여기에 여기가 또 다 빨간 스티커가 붙을 거고, 여기에 파란 스티커가 붙을 거고, 여기에 초록 스티커가 붙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은 아마도 변하지 않는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렴을 한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잖아요. K-민즈 알고리즘은 샘플이 주어져 있고 센트로이드가 주어져 있으면은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각각의 샘플이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 판단을 해서 그거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서 요거만 업데이트해요. 그럼 얘가 바뀌었으니까 요 결과에 영향이 있죠. 그럼 거리를 다시 계산해야 돼. 그거 가지고 또 센트로이드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판단하고 다시 평균 내고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K-민즈 알고리즘은 뭐다? 이터러티브하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게 이터러티브 메소드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계산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가 된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으니까 다시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고, 그거 가지고 파라미터 다시 업데이트하고, 요렇게 물고 물리는 형태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할 텐데, 대표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터러티브 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사용하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그런 양상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K-민즈 알고리즘도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요. 그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 나온 게 그겁니다. 한번 보죠. 샘플이 주어져 있어. 샘플이 주어져 있고 센트로이드가 딱 두 개가 주어졌네요. 센트로이드가 딱 두 개가 주어졌어. 그래서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주어진 두 개의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요 샘플 하나하나마다 거리를 막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두 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죠. 두 개 중에 누구하고 제일 가까운지를 판단을 해서 딱지를 붙였어요. 딱지를 붙였더니 이렇게 됐어. 원래는 초록색이었잖아요. 근데 파란색에 가까운 애들은 파란색, 빨간색에 가까운 애들은 빨간색, 그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경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죠. 왜 이렇게 생겨요?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분수령이 어디냐면은 여기 두 개를 수직으로 2등분 하는 데가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분수령은 이 뭐라 해야 돼? 능선이죠, 능선. 이 능선은 뭐예요? 여기랑 여기하고의 거리가 동일한 지점들. 그게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직선 위에서는 양쪽으로 거리 계산해봤자 똑같은 점들. 그럼 그 분수령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넘어가면은 파란색이 가까운 거고, 빨간색 쪽으로 넘어오면은 빨간색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지를 붙였으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하죠. 파란색 딱지가 붙은 애들끼리 평균을 새로 내고, 빨간색 딱지가 붙은 애들끼리 평균을 새로 내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던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뭐다? 여기까지 한 바퀴 돈 거예요.
요렇게 돌면 한 바퀴입니다. 이터레이션 한 번 돈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뭐예요? 각각의 벡터에 붙어있는 딱지를 다 떼고 딱지를 새로 붙여야 돼요. 왜요?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경계가 새롭게 생겨요. 여기 업데이트된 위치를 기준으로 수직 이등분한 게 경계가 될 거고, 그걸 기준으로 파란색 빨간색 딱지를 새로 붙여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평균을 새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보다 조금씩 더 이동을 했죠. 여기가 이터레이션입니다. 두 번째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거리 구하고 딱지 붙이고 평균 새로 내고, 또 뭐예요? 거리 구해서 딱지 새로 붙이고 평균 내고, 여기가 세 번째. 거리 구하고 딱지 붙여서 평균 새로 내고, 네 번째.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점점 더 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뭉탱이의 중심으로 이동을 할 거다. 그게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쓰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설명해 봐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D라는 애가 있다 칩시다. D는 뭐냐면은 n번째 샘플하고 k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뭐 1, 4, 2, 2, 3, 5, 5, 1, 3, 6, 1, 2, 5, 4, 2 이렇게 나왔어요. 5 바이 3짜리로 나왔어. 그럼 우리가 지금 점이 5개가 있어. 점은 딱 5개가 있고 클러스터는 3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n번째 샘플, 이 1, 2, 3, 4, 5번 중에 점이 5개 있으니까 그거 중에 n번째랑 k번째 클러스터, 1번, 2번, 3번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그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딱지를 붙여보라 라고 하면은 1번 딱지는 얘네가 붙겠죠. 그쵸?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거리를 구해봤더니 1, 4, 2가 나왔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데니까 여기죠. 마찬가지로 2번 샘플도 여기가 제일 가깝고, 3번 샘플은 여기, 4번은 여기, 5번은 여기를 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1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건 1, 2번, 2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건 3, 4번, 3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건 5번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RNK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얘는 1 아니면 0이에요. 뭐냐면은 언제냐면은 K가 요거일 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1빵빵 1빵빵 빵 1빵 빵 1빵 빵빵 1 이렇게. 이 1번 샘플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1 또는 0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샘플은 1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니까 1빵빵, 이 3번 샘플은 2번에 해당이 되니까 010, 5번 샘플은 마지막 거에 해당이 되니까 001, 이렇게 R이라는 인덱스, 원화 K 코딩, 원오브 K 코딩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뮤 K를 어떻게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예요.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 뭐냐면은 이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분모는 요거의 합이에요. 2분의 분자는 뭐냐면은 요거 두 개에 해당이 되는 x1 더하기 x2를 해라죠. 그러니까 요렇게 정의를 내린 원 오브 K 코딩을 가지고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결국 뭐냐면은 1번, 그러니까 1이 떠있는 애들끼리 평균을 내달라는 거예요. 여기 분모는 뭐예요? 1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샘플의 개수. 분자는 뭐예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샘플끼리의 합. 마찬가지로 뮤2 어떻게 나와요? 2분의 x3 더하기 x4. 뮤3 어떻게 나와요? 1분의 x5. 아까 얘기했던 거죠. 딱지가 붙어있는 애들끼리 산술 평균을 새로 내서 뮤를 업데이트해 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이거예요. 거리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인덱스 찾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평균을 업데이트해. 그럼 순서를 따지자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이거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이거 구하겠죠. 요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K-민즈 클러스터링.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죠. 거리를 계산을 해야 돼요. 거리만 계산하면 돼요. 거리만 보고 움직입니다. 거리를 줄여나가는 걸 그것만 오로지 목적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렵게 써놨지만 뭐 별거 없고 결국에는 얘도 뭐 요렇게 생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한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내가 속한 센트로이드랑 각각의 샘플까지의 거리의 합, 그 제곱의 합이네요.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잘 유도를 해봤더니 저렇게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는 어떤 형태의 메소드가 유도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코스트 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다 더하면 현재 시점에서의 코스트가 되겠죠.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 K-민즈 클러스터링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 아니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되고, 여기 아까 인덱스 구하는 거 설명했죠. 이렇게 언제 1이다? 거리가 제일 작은 순간이라면 1이고 그게 아니라면 0을 넣어라.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업데이트해라? 지금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분에 지금 클러스터에 속한 그 샘플 전체의 합으로 나눠라. 여기는 샘플의 개수, 여기는 그 샘플의 합 벡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산술 평균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고 뭐 그냥 하나 언급할 만한 걸로는 뭐다?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경계선은 항상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오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면 경계선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를 수직으로 이등분하고 여기를 또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을 하고 또 여기를 수직 이등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다 이어보면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마치 이 영역들이 여기 이 선 하나하나, 이 바운더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평균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들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바운더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컨벡스한 모양이고 항상 볼록한 모양이고 항상 싱글리 커넥티드고 이거 페이지가 있지 않나? 안 나와 있나? 네, 다시 얘기할게요. 항상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컨벡스한 모양이고 항상 이렇게 한 점에 모여요.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파티션을 나누게 되는데 모든 영역을 딱 그 영역을 딱 또각또각을 내게 되는데 그런 형태를 우리가 L 두 개인가? 테셀레이션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누어진 이런 형태의 바운더리 그런 바운더리를 갖는 이런 어떤 분할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은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을 보여줍니다. 항상 컨벡스한 모형으로 나오고 싱글리 커넥티드 되어 있고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 나온다. 이게 K-민즈 클러스터링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예를 들면은 RGB 값만 가지고 3차원에서 수행을 하던가, 아니면 공간 정보까지 넣어서 5차원에서 수행을 하던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얻게 되면은 어차피 센트로이드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럼 평균 안에 색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 개의 점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평균을 내니까 평균 색깔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로 해서 이미지를 색칠해 버리면은 아까처럼 요런 그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해볼 겁니다. 좀만 쉬었다가 파이썬 해봅시다. 좀만 쉴게요. 아,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뭐 저는 믿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열심히 하겠지. 한번 보죠. 일단 요거는 뭐 그냥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쓰지 말까? 해바라기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고요. 이미지를 들고 오는데 처음에는 얘가 3차원 텐서예요. 행, 열, 그리고 채널이 들어있어요. 몇 바이 몇인지도 한번 프린트 해볼까?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얘를 리쉐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3차원 벡터들, 여기 채널이 3개잖아요. 3차원 벡터들을 그냥 다 로우로 쌓아버린, 그러니까 로우 바이 컬럼계가 있잖아요. 아까 뭐 100 바이 200이면은 2만 개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쌓아버릴 거예요. 뭐 요렇게 해도 되고,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알아서 이거 자동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3 바이 275짜리 그런 이미지 크기를 갖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5만 뭐 320원가 봐요. 그러니까 3차원 벡터를 5만 개 모아라 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미지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있는 이 5만 개의 픽셀들마다 하나하나 3차원 벡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벡터로 다 모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이니까 두 개씩 찝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첫 번째 값, 세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스캐터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3차원 공간에 막 분포가 되어 있는 5만 개의 점들일 텐데 그거 3차원으로 직접 그려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두 개씩 조합을 해가면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강한 색깔들이 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갈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모여 있겠죠. 그런 게 모여 있을 거예요. 3차원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긴 하지만 좀 비슷한 색깔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노란색, 쨍한 노란색 같은 거 아마 거기 하나 모여 있을 거고, 좀 밝은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 하늘에 해당이 되는 파란색도 좀 모여 있을 거고. 일단 공간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3차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가지고 K민즈 클러스터링 짜면 돼요. 짜면 됩니다. 짜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할게요. 일단 디멘션을 하다 받아놓고 요렇게도 받네요. 사실 n은 로우 곱하기 컬럼이나 다름없고 d나 채널이나 사실은 똑같죠. 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 설정할게요. 라지 K라고 둘게요. 저는 라지 K개의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 둘 겁니다. 이거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여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클러스터의 개수. 제가 머신러닝 수업을 하는데 제가 머신러닝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짤 수 있는 건 다 직접 짜보거든요. 우리 컴퓨터 비전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들면은 퓨리의 변환이라던가 캐니 엣지 디텍터 이런 거 직접 짠 다음에 오픈CV랑 비교하잖아요. K민즈도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최대 횟수 맥스 이터라고 할까요? 뭐 10번이라고 할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디스턴스의 제곱까지 합시다.
얘를 n by k로 만들게요. 우리가 지금 샘플의 개수가 한 5만 개 정도 되고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그냥 고민하지 말고 폼은 그냥 돌릴게요.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이중 폼은 돌아가면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직접 할게요. 근데 넘파이에 놈 구하는 거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벡터 2는 구하는 거? 아, 있네? 이렇게 구할까? 괜히 오류나는 거 아니야? 그냥 할게요. 결국 뭐냐면은 여기 디스턴스에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은 n번째 샘플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뮤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뮤를 랜덤으로 생성할게요. k by d로 만들게요. k by d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뮤 안에 이렇게 뮤1, 뮤2, 뮤3, 뮤4, 지금 같은 경우에 뮤4까지 들어있겠죠. 요게 이제 이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얘하고 뭐하고의 거리냐면은 얘하고의 거리를 재면 돼요. 요 n번째 샘플 요것도 3차원이죠. 그리고 k번째 클러스터 요것도 3차원이죠.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직접 다 구할게요. 요거 두 개 뺀 거를 제곱을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3차원 벡터 3차원 벡터 두 개 뺀 다음에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하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은 거리 되는 거고 루트 안 씌우면은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빼기의 제곱, 빼기의 제곱, 빼기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다 구했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을 구하면 돼요. 레이블. 그럼 여기 디스턴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그 매트릭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로우 바이 로우로 샘플이 들어가 있고 컬럼 바이 컬럼으로 클러스터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의 줄을 비교를 해가면서 첫 번째 줄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샘플이 첫 번째 클러스터까지 거리, 두 번째 클러스터까지 거리, 세 번째 클러스터까지 거리. 그게 이렇게 로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작을 때의 인덱스를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잠깐만. 그쵸, 1번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아규먼트 미인을 사용을 하면은 이 디스턴스 제곱이라는 매트릭스를 어느 방향? 로우 바이 로우로 조사를 해가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가 있는 그 인덱스를 반환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뮤를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디스턴스도 그냥 일단 초기화를 해놓은 다음에 이게 뭐예요? 거리를 구하고 거리 구하는 거죠. 각 샘플과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 구하기. 그리고 그렇게 거리 구한 거 가지고 딱지 붙이기예요. 누구하고 제일 가깝니를 여기 레이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센트로이드 업데이트 하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얘를 업데이트하면 돼요. 그쵸?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요걸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뭐를 가지고 오면 돼요? 전체 데이터 중에 요렇게 하면은 모든 샘플이잖아요. 근데 모든 샘플 말고 K번째 클러스터, 그러니까 지금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스킹을 해가지고 레이블이 K인 애들만 가지고 오면 되죠. 레이블이 스몰 K인 애들, 걔네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균을 내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이러면 끝났어요. 여기 지금 디스턴스 구하죠, 딱지 붙였죠, 붙인 딱지를 가지고 평균을 새로 업데이트 했어요. 요게 이터레이션 한 번이에요. 이걸 어떻게 돌면 된다? 요렇게 돌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폼은 안으로 넣으면 끝이에요.
요 K민즈 클러스터링 끝났죠. 요렇게 하면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은 랜덤으로 출발을 해서 뮤를 랜덤으로 뿌려놓고 이터레이션을 막 돌려서 수렴을 시킬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레이블을 다시 리쉐입을 해가지고 로우 바이 컬럼으로 만들게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티저만 들어가 있어요. 인티저를 원래 5만 개짜리의 벡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이미지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하면은 여기 안에는 인티저가 차곡차곡 픽셀 바이 픽셀로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컬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1번부터 4번, 0번부터 3번까지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딱 4개 중에 하나로. 그럼 거기에다가 대표 색깔을 입혀보는 거예요. 어떻게 입힐 거냐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5만 바이 3짜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5만 바이 3짜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K번째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거를 여기 대표 색깔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만 바이 3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뭐 1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자리에는 1번 색깔, 2번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자리에는 2번 색깔, 그거를 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얘도 다시 리쉐입을 해주면 되죠. 로우 바이 컬럼 바이 채널로 3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얘로 볼 수도 있어요. 얘로 보면은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겠지만 0, 1, 2, 3 중에 하나의 인덱스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그림을 얘를 가지고 그리면은 같은 클러스터로 묶인 애들끼리 대표 색상으로 통일을 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죠. 여기 그림 그리는 거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돌아가나? 뭘 잘못했어. 어디를 잘못했죠? 뭘 잘못했지? 이거를 왜 괄호로 해놨어? 돌아라. 돌았죠? 돕니다, 돕니다. 이거 변수명을 내가 딴 걸 썼구나. 돌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맨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클러스터링 하기 전에 원래는 레이블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냥 회색 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4개의 클러스터를 설정을 해놓고 클러스터링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점에 레이블이 붙어요. 이제 4개 중에 어떤 색인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요 그림은 뭐냐면은 색깔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냥 0, 1, 2, 3이라는 그냥 임의로 부여가 된 인덱스가 4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컬러 맵은 그냥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그냥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부여하는 그 기본 색깔 순서가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으로 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덱스가 붙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걔네들의 평균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약간 요 밝은 초록색이랑 하늘색이랑 요거 2개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요 노란색 부분인 것 같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이 됐으니까 요 노란 부분이 아무래도 하늘색이랑 밝은 초록색, 그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인 것 같고, 그거의 평균 색깔이다 보니까 이 밝은 하늘색과 밝은 초록색의 중간 정도 되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2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었어요. 밝은 노란색 부분이 하나가 있고 좀 짙은 노란색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렇게 있고, 여기 해바라기 C 부분이랑 짙은 초록색 부분이 또 하나의 색깔로 묶인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이 인티저로 봐도 그렇죠. 여기 이 약간 뭐라 해야 돼? 짙은 파란색으로 묶여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기 때문에 또 실행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또 뭐 예를 들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려 한 6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보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4개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6개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인덱스로만 봐도 이래요. 뭔진 모르지만 인덱스가 이렇게 붙었어요. 거기에다가 실제 대표 색깔을 입혔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아까보다는 디테일이 살죠. 왜냐하면 아까는 이 이미지를 4개의 대표 색깔로만 표현을 하자였고, 이번에는 6개의 대표 색깔로 표현을 하자니까 이렇게 좀 더 디테일이 살았죠. 이제 하늘은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 됐고, 여기 짙은 초록색도 심지어는 더 촘촘하게 나뉘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 분포 자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다가 실제 색깔을 부여를 하면 이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짜면 이렇게 되고, 직접 짤 필요 없이 요거 직접 봅시다. 이걸 뭐하러 직접 짜냐. 오픈CV에 뭐가 있다? K민즈가 있다. K민즈가 있어서 뭐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리쉐입을 한번 하죠. 그 벡터, 그 로우 벡터를 쭈루루룩 쌓아 놓은 형태로 한 다음에 여기 실수로 한번 변환하고요. 이 크라이테리언 뭐냐, 뭐 이거 몰라요. 이거 아마 뭐 그 K민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기다가 하나 만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CV에 있는 K민즈를 돌리는데, 여기 데이터, 인풋 데이터 보내주고, 설정한 클러스터의 개수 여기 던져주고, 크라이테리언 같은 거 넣어주고, 뭐 랜덤 센터로 이니셜라이즈 해라. 요거 이제 뭐 요 함수의 레퍼런스 보면은 잘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얻어지는 거 뭐 리턴 값, 레이블 값, 센트로이드 값 이렇게 받아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겁니다. 한번 보죠. 여기 실행해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몇 개로 했지? 4개로 했네요. 4개로 설정을 해서 그렸더니, 아 이건 확대가 안 되네. 하여튼 요렇게 이번에도 대표 색깔로 다 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CV로 돌려도 어차피 결과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 안 멈추냐? 어쨌든 이렇게 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 실제로 짜는 거랑 그거를 똑같은 거를 오픈CV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과제 낸다는 거면 안 내고 있네. 하여튼 요 부분에 해당되는 과제도 아마 하나 나갈 거고, 어쨌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누가 질문을 올렸네요. K민즈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5개의 샘플과 3개의 센트로이드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뮤를 계산을 하면 단일값? 뮤를 계산을 하면은 벡터가 하나 나오죠. 3차원짜리 벡터. 지금 같은 경우는 3차원이 나오죠. 계산된 뮤를 센트로이드로 다시 업데이트하려면 좌표값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마이크를 사용해 부분을 드려도 되겠어요? 네네네, 하세요. 네, 이게 지금 아까 5개의 샘플과 3개의 센트로이드로 이제 원하신 코딩을 하셔서 계산을 하셨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mu1을 2분의 x1 플러스 x2라고 하면은 이제 2분의 1 더하기 2를 해서 2분의 3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잠시만요. 아까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여기죠. 여기 요거 말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x1, x2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RGB 값이 들어있죠. 첫 번째 픽셀에서의 RGB 값, 두 번째 픽셀에서의 RGB 값이 들어가 있는 그 벡터, 원래 벡터 하나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지금 그러면 이, 이 예제에는 값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x1, x2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기 1이 구해졌잖아요. 1. 이 1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x1이랑 어디 있는지 모르는 뮤1 그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게 1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디 있는지 모를 x1과 어디 있는지 모르는 뮤2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한 게 4예요. 4. 요것도 얘도 3차원 벡터고 얘도 3차원 벡터인데 그 벡터를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예제에서 값을 쓴 적은 없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거리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뮤1을 업데이트할 때는 그 거리를 계산할 때 썼던 그 3차원 벡터 두 개, 그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자. 그러니까 요거 벡터입니다, 벡터. 그러니까 요것도 벡터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x랑 뮤도 다 디멘션이 동일한 벡터겠죠. 그냥 RGB 값이 들어있는 3차원 벡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조금만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좀만 뺏을게.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렸으면은 예를 들어보죠. 이거 지금 잠시만요. 실행만 다시 할게. 여기를 실행을 해야겠죠. 앞에가 실행이 안 됐나봐. 여기만 돌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녹화하고 있나? 녹화하고 있네. 뭔진 모르지만 지금 아마도 지금 5만 개의 픽셀이 있잖아요. 180 바이 270짜리 5만 픽셀짜리 이미지가 있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픽셀에 들어가 있는 RGB 값이 얘예요. 그리고 뮤가 이렇게 있죠. 뮤는 뭐예요? 첫 번째 클러스터의 RGB 값, 두 번째 클러스터의 RGB 값,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개. 6개 갖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요 6개의 센트로이드하고 요 하나의 점하고 그거 두 개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1바이 6이 나오죠. 왜 그래요? 요거랑 요 첫 번째 줄이랑 거리 계산한 게 여기, 요 점이랑 두 번째 줄이랑 계산한 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얘가 제일 작네요. 그럼 여기에 인덱스가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미지 레이블에 0,0자리를 보면은 아마도 5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이미지 컬러라는 거에 0,0, 요거를 보면은 몇 번 색깔이 들어가, 요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5번 클러스터니까 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색깔 5개, 6개, 색깔 6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영행 영렬 자리에 요 색깔을 넣어달라라고 했으니까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요렇게 될 거고, 몰라, 이게 여긴가? 여긴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리쉐입을 할 때 순서를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